굉장히 느린 사건의 예가 방배동 미라 남편 사건. 방배동 미라 남편 이거 뭐지?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나? 네, 맞습니다. 에? 진짜로? 아내가요?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약사였고 남편분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 집에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주변 이웃들도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결국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발견되셨을 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요? 근데 시신 상태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깨끗해요. 네. 부패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건조만 좀 진행된 상태로였습니다. 사망신고를 7년을 안 하신 거잖아요. 유가족 중에 용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사망신고를 늦게 한 거에 어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편분이 간암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대요. 남편분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결국 돌아가셨는데 네. 이 남편의 사망을 인정을 하지 못해서 네, 아내분하고 그 자녀분들이 모두 그 남편분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알고 있었는데요? 네, 집에 이제 잘 모셔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보고 닦아드렸던 거예요. 이 실화예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빠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추정하기로는 남편분이 워낙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낙 좀 항생제나 이런 게 많이 네, 좀 항생제나 이렇게 뭐 항암제도 많이 맞으셨을 거고 만약에 또 돌아가신 시점이 좀 건조한 겨울이었다면 뭐 덥거나 습한 여름보다는 또 부패가 훨씬 느려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내분이 약사였다고 했잖아요. 알코올로 뭔가를 소독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남편 시신도 이제 알코올로 계속 매일매일 닦아내지 않았을까. 7년 동안. 네. 아내분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이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병원에 신고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신고가 된 것도 사망한 지 한 3일 정도가 지나서야 지인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남편 일주일 동안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이 아내분의 진술을 이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의심할 거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검안에서도 실제로 이제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멍이 있었어요. 커다란 멍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여성분의 가정폭력까지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이 때렸다. 그럴 수도 아내 있지. 사실혼관계 그럴 아내가. 수도 폭력으로 있겠다. 인해서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네. 이제 보는데. 네.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른쪽 엉덩관절 쪽에 골절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골절이면. 네.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나왔어요. 암이요? 네. 전이된 암 때문에 약해진 뼈가 저절로 골절이 돼서 거동을 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아, 그럼 폭력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타인은 병사로 결정. 네,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진단을 받으신 적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여관에서 지내실 정도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럼 그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누명을 어떻게 벗었죠. 보면 억울하게 남편을 죽인 아내로 누명을 쓸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부검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또 억울한 일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사망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좀 멀리하고 좀 외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심약하고 비도 약해서 사실 지금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학교로 잠깐 가 있을래요? 성균관으로 잠깐 가서 학생들하고 좀 있다가 다음 회 녹화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명탐정 코난 보세요? 아, 네. 잘 아니 그 친구는 언제 죽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코난이가. 오늘 예. 코난 같은 느낌? 예. 코난. 그러니까
호남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정확하게 해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사실 불안하거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만화가 저러면 안 되는데. 오차는 줘야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두검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사망 일이 원인. 예, 예.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종류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타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있는 거니까 네. 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어떤 일을 해서 이 사망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도 있는 힌트가 됩니다. 뭐 일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한 시각을 추정하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시각도 있고 알 수가 있고 사망 시각도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시간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아, 그럼 보통 죽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색 뭐부터 변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사망하고 나서 한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내에 이제 대부분은 체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강을 돼요. 한다고. 네. 이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주변 온도와 평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운 데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럼 같이 좀 어떻게 보이는지 체온 상승이 되나요? 네, 올라가요. 아, 그래요, 진짜? 사막 같은 데 보면 온도가 막 40도도 올라가고 막 데스밸리나 이러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찜질방. 예, 예, 예. 만약 찜질방에서 사망을 하면은 거기에 온도 때문에 하강이 아니라 상승을 하는군요. 상승해야죠. 아, 세상은 물리학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열평형 법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변화가 빠르면 이제 뭐 몇 시간 정도 만에 이제 건조도 일어나게 되고요. 건조. 네. 일단은 이 말단 부위들, 손가락 끝이나 뭐 발바닥이나 이제 코끝, 입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조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됩니다. 건조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시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반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시체 얼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시반이에요? 네네. 아, 약간 시체 얼룩. 파랗게 빨갛게 약간 그 뭐 그렇게 약간, 네, 그렇게 그런 나는 거 있잖아요. 네, 피부에 네. 비쳐 보이는 그런 네. 현상들인데 그게 결국 혈액에 시반이구나.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네. 혈액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심장이 멈추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정지됩니다. 그럼 그 우리 몸에 있던 혈액들은 중력 방향으로 다 가라앉게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약간 이쪽에 이제 그 시반 같은 게 보이는 거군요. 피가 쏠려 있는. 네, 가라앉으면서 네. 시반으로 밝혀낸 뭐 그런 또 기억나는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2006년도인데 일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승했던 가족들도 다 그냥 교통사고였다. 뭐 운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니까 이제 빠르게 시신도 화장을 해가지고 부검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신을 찍었던 사진에서 네. 시반이 발견됐습니다. 시반이요?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에서 시반이 보이는데 교통사고 직후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이미 시반이 생겨 있었다. 그러면 그 전인 거, 그 전인 거구나. 바로 응급실에 빨리 출동해서 네. 응급실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나오면 안 되는 시반이 네. 나온 거예요. 사망한 직후에는 생길 수가 그렇지. 없죠. 사망한 바로 직후에는 이송 중에는 시반은 생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범인은 그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내와 아들이었다. 아버지를 먼저 살해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그 시반 때문에 밝혀진 거네요. 야, 정읍 보험 사기 사건이라는 보험 사기 사건이. 경찰 조사에서 내연남은 김 씨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과 퇴직금 10억여 원을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보험 사기라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딱 그 시반으로 시반으로. 딱 밝혀낸. 무섭다. 무섭기도 한데 사람도 무섭지만 와, 이 과학 수사도 엄청 무서운 거구나. 법의학자들은 과학으로 다 밝혀낸다. 그럼요. 그럼 교통사고 때 생기는 시반은
다릅니까? 뭐 자연사나 충격이 있을 이런 수도 거하고? 있고. 교통사고 때는 보통 이제 앉아 있는 자세니까 예. 앉아 있는 자세에 맞는 시반이 생기겠죠. 아, 딱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해가지고. 엉덩이 쪽이랑 이 다리 쪽으로 많이 생기겠네요. 만약에 서 있는 상태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발바닥 쪽에 생기는 네, 거고. 다리 쪽으로 다. 다리 쪽으로 생기는 그 거고. 죽음도 역시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구나. 예. 우주에서 사망을 하면 시반이 안 생기나 그럼요? 무중력이라?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반이 안 생기겠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력으로 생기는 건데 미세 중력이나 중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전신에 걸쳐서 비슷한 분포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중력으로 고인 거고 근데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이지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죽고 한 20분 내에 모세혈관들이 일부가 많이 터져요. 근데 거기서 새 나오는 것들이 시반을 좀씩 만드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주변에는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은 보이긴 할 거라 미세하게 보이긴 할 거다. 네, 미세하게 생기기는 하죠. 근데 지금처럼 증거가 될 정도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네. 연쇄살인마야. 그 범인이 자세를 바꾸면 흔적이 남을까요?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막 이렇게 해놨다든지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중력을 따라서 가라앉은 혈액이 혈관에 그냥 고여 있는 시기가 초반에 있고 네. 점점 그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고정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쫙 내려와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이에는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자세를 바꿨을 때 시반이 달라질 것이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사망 후에 몇 분 뒤, 바로 몇 분 뒤에 체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시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시강, 뭐 시체 경직, 시체 굳음. 어릴 때 강시 영화 혹시 딱딱하게 굳는다. 굳는다. 강 씨가 팔 내려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굳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 정도입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경험해 볼 기회가 절대. 근데 저는 한번 했거든요. 했어요?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아, 예. 생명을 다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수습을 해주려고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통나무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 정도예요? 완전 딱딱해요. 얼마나 단단할까요? 힘을 줘도 그 수축된 근육이 관절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근육 세포가 이제 일종의 변성이 일어나는 건데 세포가 이제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육 세포가 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완할 때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ATP. 맞아요. 예, ATP. 그러니까 ATP가 기본적인 공급원이고 음식을 통해서 먹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이제 ATP잖아요. 아시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ATP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게스트로 오신 거예요? 아니, 저 강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ATP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폐가 정지되면 산소를 못 들이마시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그때 ATP 배터리 얘기할 때 산소가 제일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줘서 ATP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끊겨버렸죠. 이게 끊겨버리니까 ATP가 더 안 만들어지고 원래 이 ATP가 근육이 신축성 가질 수 있게 수축했다가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ATP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수축은 했지만 이완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몸이 굳어서 온 시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안타깝게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온 시신은 그 부검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부검실에 오려면 시신을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송 차량에 실어야 되니까 차량에 싣기 위해서라도 시강은 다 풀어서 옵니다. 풀어요? 어떻게 풀죠? 이게 주물르면 되나요? 네, 좀 관절을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약간 관절 이렇게. 네, 네. 굳어가는 시기에는 아무리 풀어도 다시 어차피 굳는데 네. 그 시강이 풀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풀리기는 해요? 네, 풀리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전후에 가장 강하게 굳었다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풀려요? 그거는- 어차피 ATP가 없는 건 똑같은데. 부패되기 때문에 이제 풀리는 건가? 맞습니다. 딱 굳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부패가 되면서 이제 풀리는
이제 완벽하게 죽음이라는 걸 이 세포들도 받아들이고 사라질 준비를 하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이 사후강직을 조절하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먹는 고기. 도축이 된 이후에 사후경직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 충격을 하면 근섬유가 풀어져가지고 사후경직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바로 도축된 걸 먹으면 우리 생각이랑 굉장히 다른 그러면 질감이 나오죠. 장훈주 교수님이 좀 오늘따라 되게 무섭네요. 저요? 아니 왜 그런 걸 왜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제가 원래는 죽음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 죽음의 뭐 8단계에 대한 거를 막 왜 8단계는 뭐예요? 네, 이게 4단계예요. 리고르 모티스라고 사후경직. 이걸 라틴어로 이런 걸 기억해야 멋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장르도 데스메탈 좋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정말 스네이프 교수님 같으세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사망 시간을 속이려면 일부러 혈액이나 순환을 막 돌리면은 그 모든 게 다 유해가 되나요? 그 정도 열의를 갖고 만약 숨기려 한다. 와 역시 무서워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돌린다고 해도 산소까지 주입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근데 것 같아서. 굉장히 고농도의 산소가 있는 탱크 같은 데 넣으면 야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겠다가 아니라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긴 사실은 과학자들이니까 궁금하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순환을 돌리는 게 되게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요새는 이제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도 CT를 촬영하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사망하고 나면은 혈액 순환이 없으니까 조영제를 주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굵은 혈관을 이제 관으로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특수한 조영제를 밀어 넣어서 강제로 순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지금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하는 시신들은 모두 찍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이제 그 법의학 하시니까 이 살인범과 법의학자 간의 어떤 그런 막 숨 막히는 막 그런 그 약간 그 머리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신을 딱 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케이스라든지 사건이 또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래요? 일어나서 더 관심 있게 봤던 사건인데 네네. 이제 그 사건에 이제 남편분은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이제 전공이었고 부인분은 이제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만삭 임신 상태셨고 근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가보니까 이분이 출근 준비를 다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욕조의 가로 방향으로 빠져 있으신 거예요. 다리는 밖으로 걸쳐져 있고 목은 완전히 앞으로 접혀 있고.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 자세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바로 빠져나왔을 텐데 이분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이상했던 게 남편분이 아내가 사망했다면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법한데 본인이 나서서 아내가 만삭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졌다.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상한 자세에서 질식이 돼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자기가 의사니까. 네. 근데 경찰들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유가족의 반응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쎄한 느낌이 들었고요. 남편이 설명을 했던 게 자색성 질식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상한 자세 때문에 질식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상한 자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려면 어떤 약물이든 알코올이든 질병이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또 아내분의 손톱에서도 남편의 DNA가 나왔어요. 손톱에서 나왔다. 저항의 흔적이. 그렇죠. 저항의 흔적.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한국의 법의학자들도 3명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용의자로 몰린 남편도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를 자기 쪽의 증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데뷔를 한 거네요. 저는 이 사건을 몰라서 그래서 결론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부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이 캐나다 법의학자가 보기에도 이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싸우다가 손으로 목을 졸라서 조는 겁니까? 네, 사망케 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남편은 징역 20년.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럼요. 네. 결국은 그 삶을 남아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상실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제가 지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왜 사망을 해야 했는지, 혹시나 일찍 구조가 되었다면은 일찍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건에서도 이제 부검은 단 3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법의학은 그런 죽음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통역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하는 일.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참 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좀 많이 발견이 되던데, 저도 뭐 사실 뭐 저희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냄새가 이제 언제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부패랑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이제 하루 전후, 사망한 지 하루 전후가 지나면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강 이후에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부패가 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냄새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저희는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좀 음식물 상한 냄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 쓰레기 같은 냄새. 음식물 쓰레기는 약간 더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썩은 좀 계란? 이렇게, 네, 뭐 썩은 계란도 이렇게 좀 섞인 듯한 냄새, 아니면 발효되는 냄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냄새는 왜 나는 거예요? 냄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분해돼서 나는 건데 대부분이 단백질 때문에 나고요. 제일 유명한 게 그 우리 바닷가 가면은 약간 항구 쪽에서는, 특히 어촌 항구에서는 약간 생선 썩는 냄새가 나서 그게 이제 단백질이 분해될 때 그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 생겨요. 약간 얘가 센 짠내 있어요. 비린내 나면서 이 아미노산 분해된 거고, 이 냄새 때문에 마약 수사를 많이 미국에서는 또 해요. 그래요? 이게 마약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 도저히 이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곳에서, 도심 한가운데 지하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 그럼 이걸 표적 수사하면 대부분 거기가 마약 공장. 그 썩었네. 전 처음 들어보는. 근데 왜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식. 우리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 어디서 실험해 볼까요? 위험한 과학자. 그렇게 국정원이랑 국과수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계실 수도 있어요.